요즘 집을 사서 전세를 낸다는 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좀 안 좋은 시선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최근에 불거진 전세 사기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마치 집을 사서 전세를 내면 사기꾼 취급을 받기도 해요. 그래서 국세나 지방세 완납 영수증까지 첨부를 하면서 임차 계약을 저희는 체결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전세 제도를 살펴보게 되면 월세는 집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좀 이해가 가지만 우리나라의 전세라는 제도는 그냥 보증금을 받아만 놨다가 나중에 임차 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보증금을 반환해 주게 되는데 도대체 이걸 왜 하는 건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전세라는 제도는 확실히 외국에서는 찾아보기가 좀 힘든 우리나라만의 관행적인 임차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세라는 제도가 과연 이게 집주인한테 유리한 건지 세입자에게 유리한 건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세입자의 입장에서 전세와 월세 중에 무엇으로 들어가는 게 유리하냐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우리나라는 전세가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월세에서 요구되는 수익률보다 전세자금 대출의 이자율이 저렴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전세 사는 게 유리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들도 왠지 월세 산다고 하면 어휴 저기 앞으로 참 열심히 살아야겠네 하고 안타까워하는 시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전세로 들어가서 신혼생활을 한다 이렇게 하면 뭔가 좀 안정적인 주거 방식으로 살게 된다는 시선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집주인들은 어차피 월세 받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보증금을 다 돌려줘야 되는데 도대체 전세를 왜 내는 것일까요? 만약에 매매가 10억 원의 집이 있다고 치고 이 중에 전세의 시세가 5억 정도 된다고 치면요, 보증금만 내고 들어가서 거주하다가 나중에 나올 때 내가 낸 보증금 5억을 다시 돌려받고 나오는 제도예요. 여기서 이 집에 들어가서 살 때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내가 이 집을 매매해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전세로 들어갈 것인가. 그래서 그 수요자의 입장에서 매매로 들어갔을 때와 전세로 들어가서 동일하게 2년을 살았었을 때 각각의 주거비용이 얼마가 나오는지 계산을 해볼게요. 만약에 이 10억짜리의 집을 매매로 들어간다고 치고 비용을 계산해 보면 물론 매매가 10억의 주택에 전액 대출이 되기는 않기는 하지만 단순한 금융비용 차원에서 계산을 해볼게요. 만약에 5억 원을 대출을 받고 5억 원의 자기 자금이 들어간다 치더라도 5억 원에 대해서 은행이자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기회비용 측면에서 10억 원을 모두 금융비용으로 조달했다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0억 원의 금융비용으로 연 4%의 금리를 생각해보면 1년에 4천만 원의 이자 비용이 발생해요. 거기다가 매매로 취득했을 때는 취득세하고 보유세도 발생하게 돼요. 주택수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10억짜리 주택을 취득한다고 했을 때 발생하는 취득세는 3% 세율이 적용되니까 3,300만 원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이걸 보유한다고 했었을 때 연간 보유세가 약 200만 원 정도가 나오게 돼요. 그리고 본인 소유의 집이니까 이 집에 수선비도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선비도 한 100만 원 정도 들었다고 쳐볼게요. 그럼 10억짜리 주택을 매매했을 때는 이자 비용하고 보유세, 수선비까지 연간 4,30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게 되고요. 임차 기간과 동일하게 2년을 보유한다고 가정했었을 때는 8,600만 원이 발생하게 돼요. 여기다가 취득세까지 더하게 되면 2년 동안 1억 1,9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근데 여기에 전세 5억에 들어갔다고 계산해 볼게요. 전세는 일단 부동산을 취득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취득세나 보유세는 당연히 없겠죠. 이자 비용은 전세 5억 원을 전액 대출을 받았다고 계산을 해봐서 기회비용 차원에서 계산해보면 4%로 연 2천만 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밖에 수선비용 같은 것도 소유자가 부담을 하게 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은 없어요. 그럼 연간 2천만 원씩 2년간 거주한다고 했었을 때는 4천만 원의 주거비용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거 누가 봐도 집을 사서 전세 주는 사람이 손해보는 거 아닌가요? 지금 2년만 거주한다고 계산했었을 때 비용 차이가 2배 이상이 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를 부동산을 통해서 중개로 들어간다고 해도 중개 수수료도 당연히 매매가 훨씬 더 높게 나오는 상황이에요. 이렇다 보니까 집주인분들이 참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럼 집을 사서 전세 주는 사람들은 바보일까요?
대체 왜 그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당장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무조건 손해인 게 맞아요. 그래도 임대를 내는 사람들은 향후에 집값이 올라서 이 손해를 커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집을 사서 전세를 놓는 거예요. 그러면 2년이 지나서 10억짜리 집이 매매가가 12억이 되고 전세가도 올라서 6억이 되었다면 집주인은 이익을 조금 보는 상황이고요. 임차인은 그대로 보증금 5억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2년 후에 집값이 떨어져 가지고 9억 원이 되다 칠게요. 그럼 집주인 입장에서는 1억 1,900만 원의 비용에다가 집값 하락이 1억이 더 생겼으니까 2억 원 이상의 손실을 보게 되는 거고, 세입자는 그대로 5억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주거만 생각하면 무조건 전세 들어가서 사는 게 유리해요. 그래서 집을 투자의 수단으로 보는 게 아니라 주거의, 거주의 수단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전세 들어가는 게 가장 유리하다고 보셔야 돼요. 이렇게 주거비용 측면에서만 봤을 때는 전세 제도가 임차인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제도예요. 그런데 만약에 무주택 전세 사는 분들이 집주인이 집값 오른 거 모두 불로소득이고 투기소득이니까 세금 환수를 하라는 주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양도세 중과 때려가지고 10억에서 12억 된 2억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 50% 이상씩 막 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같아도 굳이 집 사서 전세 낼 생각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서울에 아파트 여러 채 가지고 계신, 이렇게 똘똘한 집만 가지고 계신 다주택자분들이 그리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본인이 살고 있는 빌라 한 채에다가 전세 주고 있는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이런 식으로 2주택자가 되어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래서 다주택자분들 중에 수도권 외곽이나 빌라 이런 거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좀 불쌍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아파트를 뭐 서울 쪽에 여러 채를 가지고 계신 이런 분들은 참 부럽긴 할 텐데 그렇게 그런 분들이 많지 않으세요. 그런데 서울 아파트 다주택자? 그런 분들을 타겟으로 규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분들이 줄어들고 전월세도 줄어드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 이상한 전세 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착취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상호 간의 이익을 보기 때문에 이 제도가 유지가 되고 거래도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우리나라의 전세 제도에서 임대인이 이득이 되었던 부분도 일부 있었고 전세입자도 그동안 큰 이득을 봤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회적 약자를 위한다는 명분 아래서 우리나라 전세 제도의 문제점만 이야기하면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전세 공급자의 이익을 줄이거나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피해는 절대 임대인에게만 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손해가 자신이 이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회적인 풍토가 좀 없어져야 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윈이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